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죠. 어제 급락이 나타났어요. 무려 13.8% 급락 이후에 오늘 기술적 반등 나타나면서 1.7% 올라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최근 낙폭을 크게 키운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게 될 바인딩 텀슛 이런 만료 기간과 발맞추어서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놓여있는 상황과 투자 전략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제야 4월 14일 107,300원까지 올라왔고요. 여타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 신음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확실하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만에 26,000원에서 107,000원까지 4배 이상 상승한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것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반토막 났죠. 107,000원에서 52,000원까지 반토막 나버린 상황이고 이에 따른 지금 바인딩 텀십 만료 7월 3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은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13조 시장 도전하겠다. 아냐? 아이아 시밀러 준비 가속도 얘기를 하고 있고 13조 시장이에요.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이. 왜냐면 아일리아 관련된 황반 변성 이런 치료제 관련 시장이 13조 시장인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지어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삼천당 제약이죠. 자, 보겠습니다. 연간 13조 원 상당이다. 이쪽 허가를 받기 위해 셀트리온 등 지금 준비 중에 있다. 13개국에서 당뇨 변성, 황반부종 환자 임상 3상 결과 동등성 기준 만족했다. 셀트리온.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다. 황반변성, 당뇨변성, 황반부종 치료에 사용이 되는 거고 노화는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쪽의 시장 규모가 무려 작년 글로벌 매출이 13조 원에 달한다. 12조 6,800억.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지금 현재 글로벌 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 임상 3상 결과 의약품 간의 유효성, 약동 학적 특성 56조까지 유사했다. 알테오젠도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마쳤다. 삼천당 이미 3상 완료했고 지금 허가를 준비 중에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나오고 있고 이쪽이 특허 만료 이게 올해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6월 달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부터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나오는 거고 13조 원에 지금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3조 원에 뭐 30%, 50% 순차적으로 높아지겠죠. 가져가게 된다면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이런 시밀러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 자체가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쪽이 바로 삼천당 제약이고 관련된 바인딩 텀슛 계약 체결을 했죠. 증정 공시했고 한 번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만료 자체가 7월 3일이에요. 한번 볼게요. 기존에 계약금 마일스톤 5천만 유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왔다면 계약금 1천만에 마일스톤 4천만 690억 규모고 이게 계약금 마일스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니까 동등성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에서 프로핏 쉐어링 계약이라는 게 큰 거죠. 즉 관련돼서 이제 매출에서 영업이익 발생하면 그걸 그대로 쪼개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은 계약금이나 이게 뭐 조단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조단이 매출이 나오고 대다수 이익으로 끌고 오는 가운데 이걸 쉐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바인딩 텀슛이 7월 3일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텀슛이라는 거는 계약 문구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바인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의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7월 3일 이후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무성 강조한 바인딩
의무성을 강조한 텀식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본계약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 상대방 M사 얘기하고 있죠. 비공개하고 있고 15개국 유럽부터 나오는 부분이고 본계약 체결 예상 시기가 7월 3일까지 해야 돼. 바이닝 텀시에서 지금 본계약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에 따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일리아, 고용량, 승인분, 보류, 리제네럴 쪽에서 충진업체 심사중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이쪽 나가고 있는 쪽이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또 다른 쪽에서는 이쪽이 나와서 이제 시장판이 커져야 추가적으로 이제 삼천당 제약 등 고용량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 진행을 한다 하는 부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 에스페스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경구형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먹는 경구형 인슐린 이쪽이 중국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바인딩 텀시 체결 안 하고 바로 일상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기는 이미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먹는 인슐린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그냥 지켜봐야 돼요. 삼천당 제약, 임상 13, 먹는 인슐린 제품 논란이 더 큰 상황이다. 오라메드와 진행했던 제품이고 의약품이고 이걸 중국 통화동보와 먹는 인슐린 관련해가지고 바인딩 텀시 협의를 했는데 이게 관련해가지고 3월 31일 체결 합의하고 진행 중이다. 근데 갑자기요. 4월 28일날 바인딩 텀실을 생략하고 바로 일상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한 달 만에 텀실 생략하는 부분은 투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처음 작성되고 바인딩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의무성 이런 부분을 강제하는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일상 이후 통화동보와 본계약 체결 여부 중요하다. 먹는 인슐린, 임상 일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와 관련된 노이즈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2년간 12번 공식 끝에 바인딩 텀쉿 사라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 이슈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텀쉿 이슈는 소멸, 임상 일상 데이터 보고 다시 논의하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텀쉿은 조건, 상호 협의하는 거고 바인딩이 붙으면 구속력이 있는 거고 경구용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이쪽도 시장에서는 이런 에스페스 쪽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인데 사실 지금 좀 더 큰 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바로 이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경구용 인슐린, 에스페스 이런 쪽은 플러스 알파 요인인 거죠. 자, 삼천당제약 일단 오늘 반등 세게 나와줘야 돼요. 또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런 두려움이 좀 크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삼천당제약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종목이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업체와의 바인딩 텀쉿 만료 7월 3일 앞두고 이런 불확실성에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목요일 급락 들어갈게요. 오늘 기술적 반등, 오늘 금요일 반등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기대감과 그러니까 그때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바인딩 텀식 만료라는 이런 두려운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간에 치고받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 특히 바이오 쪽은 계약이 되었다가도 뒤집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미약품을 통해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한 거 반환받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었죠. 이쪽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터져야 뭐 북미 이런 쪽도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런 쪽이 터지는 것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첫 단추 이런 쪽을 잘 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인딩 텀식 만료를 앞두고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 치고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가에 녹아들어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거죠. 지난 4월 고점 대비 주가는 반토막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9회 말 역전 홈런을 위한 좀 뭐랄까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는 반토막, 시점 불확실성은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급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구형 인슐린 이쪽은 바인딩, 텀식, 생략, 일상 이후 다시 논의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삼천당제야 주주분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올해 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려우니까 다 팔고 떠나자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결과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결과 확인까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은 결과 나온 이후에 가격과 상관없이 뭐 시장가 매매를 하던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좋지, 지금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나온 이후로 좀 차분하게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형태로 좀 삼천당제야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하고 있는데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크게 터지고 단순히 이제 제네릭 하는 쪽에서 셀트리온이 보여줬던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큰 거 한 방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말 좀 바라볼 것 같은데요.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도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천당제약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또 팔로잉 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 계속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좋은 소식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